정태정 개쉬운 경찰학 14강을 시작합니다. 외국 경찰 파트 마지막인데요. 이 파트는 다 보실 필요 없이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파이팅! 이번 시간에는 독일 경찰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거든. 연방국가라서 그런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닮은 게 거의 없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조경찰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어무경찰 닮았고, 헌병경찰이 처음 생긴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또 정보경찰이 발달되고 정치경찰이 발달.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또 국가경찰에다가 자치경찰이 가미된 거죠. 그런 것들도 닮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같은 대륙국계이긴 한데 독일보다는 우리가 프랑스하고 많이 닮았지. 이게. 그래서 이제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라서 그런지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많이 닮은 거는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독일은 주의자라 했죠. 주가 하나의 국가인데 주를 갖다가 단위라는 국가경찰제 여기 원칙. 그래서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 정부에 있어요. 이렇게 2번 이게 틀렸는데 연방경찰하고 주경찰은 성명하고 관계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연방경찰은 왜 있냐 그러면 전국적인 특수상황이 있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방경찰이 있을 뿐이지 연방이 높고 지방이 낮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도시에서 범죄 발생하잖아. 그러면 그 지방경찰이 가죠. 가서 막 수사를 하고 있으면 FBI가 있다고 그러지. 연방경찰이. 비가 이렇게 가. 근데 FBI가 연방경찰에서 높고 지방경찰이 낮고 그래서 비켜주는 게 아니고 그 관할 있잖아. 관할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건이 여러 지방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는 뭡니까? 연방관할이거든 그게. 그래서 비켜주는 것이 연방경찰이 높아서 비켜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 독일도 마찬가지지. 그런 경우는 2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를 단위로 하는 국가경찰제가 원칙이다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 135번 문제. 연방문제수사국은 외국과의 수사 협조 업무를 수행을 하고 독일의 인터폴 총국이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방헌법보호국 요거는 독일 있죠. 독일의 CIA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 기본법에 근거하여 그 기본법이 독일 헌법을 말하는 거죠. 독일은 이제 본 기본법 이렇게 부르거든. 이렇게 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방첩 임무와 반고단체 및 문제 인물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권이나 수사권 이런 건 없어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연방경찰청. 이건 옛날에는 경수비대. 주로 한 게 뭐냐면 경비를 많이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관에 대한 안전 업무, 해안 국경 지역의 보호, 오염 방지, 국가 비상사태의 방지 업무. 주로 이제 경비 업무를 많이 하더라. 그 다음 연방내무장관은 연방 내 치안 정책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연방의회 출석에 의해서 그 치안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업무가 없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지? 이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설명할 업무가 있는 거지. 4번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방헌법보호국 요거 있잖아, 그지? 알아둘 게 뭐냐면 이게 뭐 법집행권이나 수사권 이런 건 없어요. 단순한 정보를 처리하는 수집기관이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36번 있죠. 이게 바로 그 문제인데 독일은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내무부 장관 소속이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밑에 보세요. 극자 국고의 합법, 비합법 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와 정보 수집의 분석. 이게 뭐냐면 요거야. 연방헌법 보호국 요게 되는 거지. 136번은 옛날에 강포였나? 한번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알아둘 거는 뭐냐면 법 집행 권한이 없다 하는 수사권도 이제 그래서 감시 업무라든지 정보 수집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떤 의회 감독 하에 우편 개봉이나 전화 감청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CIA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7번에 저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대신에 이제 3번 해설 한번 볼까요? 여기 독일의 검찰을 팔 없는 머리 이렇게 부르거든. 응? 독일의 검찰을 팔 없는 머리다. 그러니까 독일의 검찰은 뭐, 그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불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의 검찰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비슷하기는 해요. 구조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팔 없는 머리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없는 거야. 실제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냐면 이 경찰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조금 언밸런스하다, 그지? 그래서 독일의 검찰을 팔 없는 머리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거꾸로 가가지고 그러면 경찰은 뭡니까? 경찰은 응? 검찰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이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이 정도만. 그래서 독일의 검찰은 집행기관이었기 때문에 팔 없는 머리로 불린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찰은 검찰의 팔과 다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38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나왔네. 자, 프랑스 경찰의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세요. 경찰 체제는 전반적인 국가 경찰 체제 이거 맞지? 국가 경찰의 모국이 프랑스입니다. 국가 경찰의 모국이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치경찰은 자치단체 장과 규칙 등 지역적인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만 명 하면 안 되고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넘어가면 국가 경찰이고 2만 명 미만은 자치경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만 명이 기준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이게 틀린 거예요. 국방부 소속의 군경찰은 헌병경찰을 말합니다. 국립경찰에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지사의 지를 받으면서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 군경찰은 이제 되게 특이한데 단위 군인이니까 군사업무 하겠죠. 일반 경찰 업무도 해요. 수사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군사업무 할 때는 국방부 장관 지를 받고 일반 업무 할 때는 내무부 장관 지를 받고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 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3번,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전반적인 형태가 국가 경찰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국가 경찰에다가 자치 경찰이 가미된 거는 맞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순수한 자치 경찰처럼 보기 어렵거든. 근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거야. 프랑스도 국가 경찰이 있고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역은 자치 경찰이 가미가 돼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를 절충형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 그래? 국가경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그래서 뒤가 한번 또 한번 정리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저기 영국 있죠,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세 나라가 절충이고, 프랑스는 자치경찰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 형태는 국가경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프랑스는 집권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이 있긴 하지만 집권형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렇게. 그리고 저기 미국은 이제 본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아직 안 배웠지만 세 나라는 절충형. 프랑스, 우리나라는 집권형. 미국은 공권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140번 볼까요? 프랑스는 보세요. 집권적인 경찰 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프랑스가 집권화 국가 경찰의 모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프랑스 경찰을 비민주 경찰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 이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에서의 고위 간부들 있죠. 경찰의 장들은 다 민간인입니다. 물론 전직 경찰 출신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신분은 민간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집권화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이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경찰의 장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집권적인 경찰 제도 비민주, 어? 분권 이퀄 민주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지. 알겠어요? 이게. 근데 거꾸로 있잖아요. 전체주의 국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집권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집권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체주의라든지 뭐 비민주국가라든지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경찰은 지방정부의 봉사자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봉사. 이게 집권형이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 거죠. 일부 자치도시에서는 경찰서에서 든 불만족으로 시경찰을 창설한 경향이 있다. 자치경찰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군경찰은 내무부 소속의 일반 경찰과 별도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을 때는 군사 업무할 때고, 일반 경찰 업무할 때는 내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고, 그래서 4번, 이게 틀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 보니까. 일반 경찰 업무 수사할 때는 내무부 장관,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군사 업무할 때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41번 나볼까요? 강력한 국가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역에서는 자치경찰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랑스를 절충형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국가경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군인경찰청장은 전통적으로 군인이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군경찰청장이든 우리가 이제 국립경찰청장이든 간에 경찰의 장들은 다 민간인입니다. 프랑스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집권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비민주적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경찰의 장들이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게 틀렸네. 자, 군인경찰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다 합니다. 프랑스의 경찰권은 민간인 신분인 경찰청장에게 있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내무장관 지휘를 받는다. 사법 맞는 말이 되겠어요. 2번 이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민간인 신분의 고위 공무원이 담당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프랑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42번은 문제가 똑같은 거 같네. 그죠? 앞에서 보면은 143번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까지 넘어갑시다.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잖아, 그지? 144, 이거는 22년도 경찰 감옥이니까 한번 봅시다. 다시 1세기경 프랑스에서는 법원과 즉 재판을 하는 거지. 경찰의 기능을 갖고 있는 프레보가 파리에 도입되면서 프레보는 왕이 명하였다. 이 프레보가 뭐냐면 국왕 신이 순찰 때야. 국왕 신이 순찰 때 여기서 재판도 하고 경찰도 하고 이제 프랑스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다음 프랑스에서 경찰권 이론은 14세기에 등장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체 원만한 질서를 포괄할 권리 의무를 갖게 됐고 이를 위한 필수불가한 조치를 경찰권에 근거해서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옛날에 국가나 경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좌우행위죠. 자기가 스스로.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안전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을 안 해주니까 스스로 어떻게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경찰을 만들었던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경찰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원래 수술하다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사회 계약 뭐 이런 것들이죠. 국가라든지 국가 밑에 경찰 조직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돼. 3번 14세기 프랑스의 경찰권 개념은 라폴리스. 라폴리스가 뭐냐면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이때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국가야. 사회라는 개념이 그때 없었어. 그래서 14세기 라플리스라는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바뀐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3번 이게 틀린 겁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권 이론. 이 개념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갔던 거지. 그 국민의 공공복리에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이 돼서
절대적 국가 권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라서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1번이 나왔습니다. 1번. 145번에 넘어갑시다.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 이게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도도부형 경찰제도, 시다든지 5천 명 이상의 정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도도부현 이랬거든. 1도, 그다음에 또 1도, 그다음에 두 개의 부에 43개의 현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도도부현이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거거든. 앞에 1도가 뭐냐면 동경도, 두 번째 두가 북해도 있죠, 홋카이도. 그다음에 두 개의 부가 뭐 오사카부 같은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43개의 현, 뭐 시네마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 정촌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시, 군, 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뭐 시험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146번 있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좀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봅시다. 신경찰법에서는 그럼 신경찰법도 있고 그 구경찰법도 있겠죠.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태평양전에서 졌잖아.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이때 미군정을 겪어요. 우리나라는 45년부터 48년까지지 3년간. 얘들은 7년간 됩니다. 7년 동안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미법계 경찰 제도를 많이 뭐 이식을 시키죠. 어? 일본에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옷은 되게 좋은데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몸이 있잖아.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예? 근데 그걸 역량이 없는 거지. 그래서 1947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때 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미군정이 만들어진 경찰국이 있죠. 그런데 일본의 어떤 그 당시에 환경에 안 맞는 거예요. 역량 부족으로. 요게 이제 구경찰법입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저때 와가지고 롯데 와서 이제 구경찰법을 버리고 일본의 실정에 맞는 신경찰법을 만들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미군정 때 만들어진 경찰법이 있었는데 그게 실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54년도 신경찰법 이걸 만들었던 거지. 요거는 뭐라고? 일본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경찰법이 되겠어요. 자, 민주정과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의 명확화, 그다음 국가적 성격과 자치경찰 성격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맞고, 신경찰법에서는 민주화의 요청 이렇게 만들고, 이때는 이때 보시면 효율성 요청으로 되어 있죠. 이때. 그래서 이제 원래 47년도에 미 군정에서 만들었던 거 있죠. 그런 거에서는 아까 시라든지 아까 5천 명 이상의 정촌 있죠. 시정촌 기억나요? 우리나라 치면 시, 군, 구 이런 거였는데 여기도 자치경찰을 만들어준 거야. 미군정이. 근데 역량이 안 돼서 유지가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정촌은 이제 갖다 버려버리고 도도부현 있죠. 광역아시단체 여기에다가 자치경찰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이 좀 줄어든 거지. 그래서 민주화 요청 이렇게 만들고 연결성, 효율성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민주성은 조금 줄이고 자치성은 좀 줄이고 국가 경찰의 성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요청 만들고 효율성 요청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시정촌, 시군구 단위를 하다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실정이.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도도부현으로 하고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찰 조직을 모두 도도부현 경찰로 일론하였다. 그러니까 자치성은 조금 줄이고 효율성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그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어렵죠. 일본의 경찰함은 지방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국적인 통일 효과적인 사항은 국가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도부현 경찰 간의 전국적인 조정을 위해서
국가경찰인 광구경찰국이 전국에 6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저희가서 보도록 할게요. 147번,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국가공안위원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건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요. 얘들은 독립성이 좀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이잖아, 그지? 이렇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148번,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봐줄까? 그 지방경찰은 경시정 이하 경찰관 봉급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어떤 경찰 개도 9개거든요. 9개. 뭐가 있냐면 제 밑에 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사부장, 그 다음에 경부보, 경부, 경시, 경시정, 경시감, 그 다음에 경시총감 이렇게 9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장이라는 계급이 없고 그 치안총감이 없어요. 9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원칙적으로 그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경시정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경시 이하는 자치단체 하는 것이 맞는데 경시정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더라. 그래서 이건 여기 틀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 경시가 이제 경정금 되고 이제 경시정 되면 총경점 되거든. 되는데 그 지방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한 총경급 이상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다 하는데 그래야 이해가 되겠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지? 149번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0번 한번 풀어봅시다. 일본의 경찰 중에는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가경찰이 있고 도도부현이 있죠. 도부현.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시, 광역시, 도 거기 자치경찰을 하는 겁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국가경찰은 경찰청과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서 어, 전 도도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해설 한번 볼까? 2번 동경도 경시청 여기 놓고 그다음 북해도 있죠. 여기 놓고 그 정도 6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경찰의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서 전국에 6개가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고 동경도 경시청과 북해도 경찰본부 관할구역 발치하고 6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이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치경찰은 동경도 경시청이라는 게 있고 도부현 경찰본부. 엄격히 말하면 있잖아요. 도를 빼야 돼요. 이게 도, 도, 부, 현 이렇거든. 앞에 도가 이제 동경도. 요 두 번째 도는 뭐라고요? 북해도. 이거는 오사카 부. 현은 43개 현 이런 거거든. 그 도도 부현 동경도 한번 썼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도를 하나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각각의 공안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동경도 경시청은 동경도 공안위원회가 관리하는 거야. 시네마현 같은 경우는 시네마현 공안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런 식이에요. 4번 경찰청 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 통일의 시행 동의를 들어서 임명을 하고 동경도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동경도 공안위원회 동의와 내각 통일 대신에 승인을 내서 임명을 한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이렇게 1번, 2번 정도 있잖아. 1번, 2번, 3번? 한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크게 이제 국가경찰이 있고 지방자치경찰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도부현, 우리나라 치면 특별시, 광역시 또, 그 단위로 자치경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이렇게. 국가경찰은 뭐가 있냐면 이제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이 지방기관으로서 전국에 6개가 있는 광구경찰국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리기관에서 뭐가 있냐면 공안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1번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2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본의 광고경찰국은 아까 동경경시청 없고 국회도 없다 그랬죠. 전국 6개가 있다 그랬지. 이게 틀린 거다, 그지? 옛날에 7개인데 지금 6개. 프랑스의 공경찰은 국립경찰이 배치가 안 돼 있는 소규모의 소도시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있어요. 인구 2만 명 미만 보통 그런 쪽이지.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경찰 기관이 아니라서 아까 법 집행 이런 거는 없다 그랬죠. 그지? 아까 수사권 이런 거 없다 그랬지. 이게 틀린 거네. 그지?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거. 그게 이제 주된 업무가 되는 거고, 수사권에 대한 집행권은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의 군보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보안관은 지역 주민이 이제 선거로 이렇게 뽑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자치경찰이지. 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보안관 있잖아요. 변방 보안관이 있고, 면 보안관이 있고, 군 보안관이 세 개 있거든. 서부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건 면 보안관. 이게. 그래서 이제 리얼 이거는 그냥 맞습니다. 군보안관인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뽑더라 하는 거. 그 깔아주시면 좋겠고. 자, 미국은 됐고, 자, 영국이제 미음에 사원 체제에서 사원 체제로 바뀌죠. 맞지? 이건 뭐냐면 자치 형태의 성격을 강화시킨 거는 맞아요. 그지? 그래서 알아둘 게 뭐냐면 지방경찰청장, 그런 지방의 경찰위원회, 내무부 장관, 이게 뭡니까? 이게 기존의 사원 체제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경찰위원회가 역할을 이걸 두 개를 갈랐던 거예요. 지역치안위원장 역할과 지역치안평 이렇게 그래서 사원체제가 되는데 이거는 자치경찰 성격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경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한두 번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추려집니다. 그지? 그 다음에 153번 미국 경찰이 나왔네. 20세기 초 22년도 법학 특채 기초 문제입니다. 자, 미국 경찰의 지자체 목표와 정치적 역량으로 정치와 경찰이 분리를 추진하였다. 지금도 사실은요 영향을 좀 많이 받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오거스트 포먼 현대 경찰의 아버지다. 그런 말 기억나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차량 순찰, 오토바이 순찰, 또 거짓말 탐지 이런 걸 막 도입한 분이거든.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윌슨이라는 분이 또 주장을 또 합니다. 윌슨 같은 분은 통신의 효율성 그런 거죠. 차량 순찰도 당연히 강조를 하고 또 원 오피스 패턴 1인 수살제죠. 그런 걸 강조한 분이 윌슨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전문 직화, 특히 볼모라는 분이 경찰의 전문 직화를 추진하였다라는 건 앞에서 한번 봤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과 협력을 위해서 도보 순찰을 강조했다. 이게 4번이 틀렸는데 이게 문제가 20세기 초잖아요. 그지? 그리고 아까 차량 순찰을 강조하고 차량 순찰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보 순찰을 강조하게 된 거는 나중에 한참 21세기 와가지고 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95배만큼 크거든, 이게. 그러니까 도보 순찰을 어떻게 해? 옛날에는 그렇게 더 안 됐지. 그러니까 차량 순찰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좀 가까이 이제 그런 코미니티 때 도보 순찰 같은 게 이제 확대가 되고 이제 또 원칙적으로 미국에 대한 파출소가 없어요. 파출소 같은 게. 근데 파출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스토어 프런트 오피스라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로봇 순찰을 강화시키고 또 파출소 역할하는 그런 관청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민과 가까이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21세기 이후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하고 관계가 없죠.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볼머가 있고 윌슨이라고 있죠. 이렇게 신의 효율성 그리고 1인 순찰제 원 오피스 패턴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54번 다음 볼까요? 자, 미국 경찰은 보스턴시 경찰국의 탄생하면서 최초의 제복 경찰관이 도입이 되었다. 그죠?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독일은 주 단위 국가경찰제다. 그래서 경찰권이 원칙적으로 주 정부에 있다. 파리 경찰청은 내무 직속이 아니고 이제 국립경찰청 소속이다. 이 맞는 말인데 파리 경찰청이 1800년대 생겼습니다. 나폴레옹 때.
처음에는 이제 내무부 직접 관리를 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경찰청 밑입니다. 4번 이게 틀렸는데 일본 경찰 중 도도부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임명한다. 아까 기억나세요, 여기? 경시정 이상은 아까 국가전력을 주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 예외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맞아서 4번을 틀린 걸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시정 이상 이렇게 예외가 있구나 그런 거. 155번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는 156번 보겠습니다. 기억. 일본에서는 도도부엔 공안위원회가 경찰서 설치권을 가진다. 이게 틀렸지? 지사, 그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 미국에서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이후 대테러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DHS, 이 국토안보부라고도 하고, 홈랜드니까 국내안보부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아시겠지만 2001년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죠. 알카에다, 알지안 이렇게 미국도 대테러를 담당하는 부서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게 펑 터지고 나니까 이걸 갖다가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기구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2003년도에 국가안보부 이걸 만들었던 거지. 이것이 미국의 FBI 있죠. 연방범죄수사국. 독일도 있다, 그지? 있는데 각각의 수석 기관은 법무부다. 미국은 법무부가 맞는데 독일은 내무부 밑에 있습니다. 그지? 이거 틀린 거네. 영국에서 미국의 FBI와 같이 강력 중대 조직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 2006년도 4월 달에 만들어진 게 중대조직범죄청 소카. 맞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 있죠. 앞에서 배웠는데 그 국립범죄청 이렇게 다 이제 통합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리얼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있는 조직은 아닌지 이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그 독일에서 대테러를 담당하는 GST9 여기 독일의 연방경찰청 밑에 있다. 맞거든요. GS9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1972년도에 독일에서 뮌헨 올림픽이 일어났는데 그때 중동에 테러단체인 검은 골단 있죠. 블랙 서템버가 테러를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선수단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여러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독일에서 GS9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2년 전인가 그 조인성이 나온 영화 있죠. 모가디슈라고. 소말리아 수도가 모가디슈인데 옛날에 거기서 있잖아요. 그 루프트한자.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런 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의 항공사 이름입니다. 루프트한자. 그 비행기가 납치를 당했지. 그때 제스트9 출동을 해가지고 또 공을 세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대테러를 담당하는 부서가 GS9인데 그게 이제 독일의 연방경찰청 소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비협에 이제 그 국토감시국이라고도 한다.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다. 알아둘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다 끝났지, 요 경찰 이제. 157, 이 정도는 그냥 보지 맙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나라 경찰이 시험에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풀어준 거 있죠? 그 정도만 좀 자기 걸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파이팅!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나깨나 복습하는 걸 잊지 마세요. 파이팅!